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보통 양육은 여성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양육 의지가 대단한 남성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자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도 남자이고 또 어린아이들 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양육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남자분들이나 또 배우자 바람 상황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정확히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자분들이겠네요. 남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녀를 떠나서 양육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내바람 시점부터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할지언정 절대로 아이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간남을 아빠처럼 따르면 어떻게 하나? 아이 엄마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 데리고 상간남 만나고 가족처럼 다니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 생각을 하면 죽어도 아이들을 아이 엄마에게 보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양육에 대한 집착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초반의 감정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르지 않은 엄마 밑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키우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굳은 확신으로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성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분들의 디테일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걸 사회도 판사님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육 의지가 없는 유책 배우자들도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이유죠. 그런 의미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 양육을 간절히 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약자가 돼요. 양육권을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든지 아이 양육권은 주되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협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과 그간 여러 피해자분들 사례에서 봤던 것 중 아이 양육권도 지키면서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번의 이혼 소송과 3번의 상간 소송에서 느낀 게 있다면 판결해 주시는 판사님들이 아무 감정 없이 사무적으로 판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가짐이 진심인지 잘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탄원서 같은 것 있잖아요. 탄원서는 변호사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고 사건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판결문에 탄원서에 썼던 구구절절한 글귀가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판사님들도 이런 탄원서까지 다 본단 말도 되지만 누가 진실인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걸 알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판사님께서는 저의 진정성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아이 양육을 원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소송 끝날 때까지 변치 않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장만 가지고는 힘이 실리지 않죠. 그래서 준비하실 게 가장 중요한 것이 파탄 시점, 그러니까 아내가 가출을 했든 별거를 했든 이혼 소송을 해왔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시점에서 누가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혼을 원하면서 양육은 주장하면서 아이들은 돌보지 않는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보면 별다른 노력 없어도 아이들을 현재 누가 돌보고 있냐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하죠.
완벽하게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무언가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노력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제가 한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심리 상담을 진행했어요. 배우자 외도 상황에 별거, 게다가 이혼 소송까지 겹친다면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불안한 양육자를 보는 아이들도 어린 마음에 엄청 불안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서 이혼이 소송으로 번지면 정말 진흙탕 싸움보다 더한 막장으로 치닫는데, 어떻게든 이혼하고 상대 배우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고소, 고발은 바람난 배우자가 많이 해오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소, 고발 건이면 몰라도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해오면 이건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어른이야 경찰 조사 받으면 끝나고 설령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 해도 전과 기록이야 남겠지만 대부분은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버리지만, 아이들이 걸린 아동학대 신고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 상담사 등이 밀착으로 상담을 가장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놀이를 가장한 아이들을 떠보는 조사에 가까워서 아이들도 상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해왔던 것이 주된 이유이긴 했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도 많이 다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같은 곳 가면 무료이고요. 거기가 여의치 않다면 적당한 다른 센터도 거기서 소개해줍니다. 상담 확인서도 다 떼줍니다. 저는 이런 상담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나는 아이 양육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남자 양육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시는 남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케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려서 어린이집 다닌다면 저도 처음에는 밥은 꼭 제 손으로 해먹이고 싶다는 집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일까 알아보던 중 저녁밥까지 먹여주면서 야간 돌봄까지 해주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 아이가 좀 우울해할까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 차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만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 일터 근처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방법도 있었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간 패턴이 달라서 애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방학기간과 저녁 시간에도 식사를 해결하면서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기는 한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 아이들만 있어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눈치 보며 퇴근할 수 없고 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미리 마련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만약 이도저도 다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해 보세요. 외도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모두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남녀 성비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육아 물어보면 득달같이 답해줄 엄마들이 넘쳐나고,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시기, 교통사고 처리 등을 물어보면 열성을 가지고 답변해줄 남성 회원님들로 넘쳐납니다. 어쨌든 양육권이라는 것이 법리적이다 보니까 다소 무겁고 차갑게 들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가사조사관이든 판사님께 어필해보세요. 나는 아이들 양육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노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 주장에 진심을 담아 일관성 있게 소송 끝날 때까지 주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도 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양육 환경, 양육 조건 등을 따져본다 한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양육하려는 자의 의지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자 양육에 대해 주관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남성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녀를 떠나서 양육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생각이고요. 양육관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 꼭 이루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